자, 이런 상황 하에서 김우겸 의원 관련된 고소고발은 진행이 됐고요. 김건희를 수사했던 검사, 그러니까 주가 조작 정황을 연루 정황이니까 우리 기술 관련된 투자 정황을 공개한 검사를 아예 우리나라에서 빼내서 보내버렸어. 유학을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와. 네, 명신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을 재판에서 공개한 검사 2명이 올해 상반기에 검찰 정기 인사에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특히 이 중 한 명인 김민석 검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발령을 받고 4월부터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파견을 나가게 됐고요. 또 다른 한 명인 송윤상 검사는 인천지검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김민석, 송윤상 두 검사는 2심부터는 공판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들한테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니들 자꾸 김건희 거 공개하면 유학 보낸다? 그러면 모든 검사들이 영전하기 위해서, 유학하기 위해서 김건희의 이 범죄 사실을 계속 알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근데 이 유학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사탕 줘서 달래는구나라는 그 느낌이잖아요. 저는 약간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이 사람 안위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마티즈를 태우면 마티즈가 티가 나잖아요. 해외에서는 사실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에헤이. 왜?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일 벌어지면 어떡할 거야 나? 근데 지금 이 김민석 검사가 40기거든요. 그러면 40기 검사가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갈 정도의 기수가 되냐 이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해외 파견 근무는 젊었을 때 젊은 검사들한테 일종의 이력을 쌓아주기 위해서 보내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동훈이도 갔다 와서 마약 보고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 기수 초반에 30 되기 전에 보낸단 말이야. 한동훈은 미드 보고 미드. 미드 보고 해갖고 내가 뭐 브레이킹 배드 봤어. 아니 무슨 슈츠인가 뭐 이때 뭐 몰라 하여튼. 아니 슈츠는 변호사 얘기인데. 근데 어찌 됐거나 마약 관련된 그거를 거기 가서 보고 한동훈이 갔다 온 것처럼 대부분 초임 검사들이 경력 쌓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지. 근데 40기 검사를 보냈다고 하는 거는 이건 명백한 귀향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유학이 아니라 유배다. 유배지 사실은. 여러분 유배지에 간 죄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 돌아온 케이스가 몇 케이스나 됐습니까? 정약용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유학을 보낸 거는 김민석 이름이 김민석 씨구나. 김민석 검사가 제일 위험하다. 제일 위험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기질상으로 뭔가 제일 컨트롤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보낸 거고 나머지 6명의 검사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유학이 아니라 그냥 잘리는 건가? 그 검사 개업도 못 해보게, 변호사 개업도 못 해보게 내부 징계에서 잘리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런 공포감을 가지면서 입을 첫 닫아라라고 경고하는 효과를 낼 거라는 거지. 효과를 냈는데 그렇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인천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세계은행도 원래는 영전하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보내는 거지. 이거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 뭐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설마 그렇게 되겠어? 했던 대로 다 되는 정권입니다. 미국은 특히 총기가 자율화되어 있는 나라고,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출세한 코스잖아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초임 때나 젊어서 들어온 애들은 지방지청장 거쳤다가 다시 중앙지검 올라와서 고검장으로 나가는 게 수순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기수들 같으면 이제 지방지청으로 내려갈 때가 아니라 고검장이나 아니면 차장검사 쪽으로 순서대로 영전을 해서 올라가야 될 순번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 근데 이걸 후려버린 거예요.
김건희 관련된 거 수사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배 보내놓으면 말 못하겠지. 일단 지금 재판에는 참여를 못하니까 끝난 거 아니냐? 아니죠. 이들이 무슨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야, 쟤는 일단 살려놓으면 정권 바뀌면은 언제든 다시 그거 들고 나올 놈이고 바뀐 정권이 그거 이용할 거야. 그러면 쟤 자체가 위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검사들의 마지막 목표는 변호사 개업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차장검사, 부장검사, 고검장 정도는 달아야 김앤장 같은 데 가서 50억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받을 수 있게끔 그 영향력을 키워주는 거는 100% 안에 인사 시스템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통제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나중에 더 우후죽순격으로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검사 동일체 내지는 상명하복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얽매여 갖고 억울하게 좌천시킨 경우가 없었다는 거야. 임은정 검사 같은 케이스를 빼고는. 그러면 이거는 나름대로 자기 업무를 다한 검사에 대한 김건희하고 엮이기만 하면, 윤석열 집안하고 엮이기만 하면 이렇게 출세길이 막힌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이 일을 맡으려고 할 것이며 누가 이 정권에 대해서 의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냐고. 이 검사들 안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균열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7명 중앙지검 안에 있어서 지금 1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잖아.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재명 관련된 수사 인력만.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중앙지검을 노리고 있다가 그 티오를 못 받은 사람들의 불만도 지금 대단하다는 거야. 온통 특수통이나 경제통이나 아니면 뭐 조작질 잘하는 애들만 특기생 뽑아갖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정의로운 검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의로운 검사로서 자기 역할 다 하고 있던 검사들은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고검장 출신 그 변호사가 지금 대장동 이재명 수사 부끄럽다. 검찰의 수치다 이러고 스스로 발표문을 하고 언론에다가 1인 시위를 했는데 그런 건 아예 기사가 나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균열이 시작된다니까? 그리고 이게 검사 유학 보내는 거 사실은 원래 전례는 상하반기 정기 인사 때 세계은행 파견 검사나 파견 유지 검사 명단을 공개해 왔습니다. 근데 미리 정해놓고 가는 거죠. 이번에는 공개를 안 하다가 걸린 거죠. 왜냐면 너 유학 갈래라고 물어보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 6개월이나 3개월 정도 시간을 줘요. 정리할 수 있게끔. 심지어 유학 간다고 치면 이 업무에서 배제까지 시켜줍니다. 법원에서. 그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50% 주고 휴가를 줘요. 그 정리할 시간까지 준다고. 근데 이건 갑자기 가라라고 결정나서, 2달 있다 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유배지 무슨 얼어 죽을 영전이야?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술 작전주가 김건희 계좌를 통해서 거래됐다라고 해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얘기를 했고, 이걸 갖다가 대통령실이 고소도 아니고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전주가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작전주가 맞다라고 하는 증빙들이 계속해서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지난 26일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명신이의 우리기술 거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해당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우리기술이 작전주였다는 건 이미 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해명을 틀리게 한 거죠. 심지어 권오수 측 변호인도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권오수 도이치모터 조작하는 애들이 우리 기술 조작하는데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요. 거기가 거기고 그 떡이었던 그게 거고. 그거야 다. 도이치모터의 이사가 김건희 아닙니까? 김영신 아닙니까? 근데 몰랐었다? 우리는 상관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애초에 이러한 돈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통장이 하나의 펀드로 같이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 조작하는 펀드 안에서 일부 자금이 우리 기술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돈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돈 쩐주도 그렇고 이게 양쪽으로 지금 나눠져서 들어갔구나라는 거를 모를 수가 없는 거더라고. 근데 고발을 하고 있으니 참 웃겨. 그게 이거를 고발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역할을 내는 거거든. 과연 얘네들이 생각이 있이 이걸 한 건지 생각 없지. 아니면 진짜 이쯤 돼서 좀 털어야 되나? 너무 나대는데 김건희를? 김건희를 조금 그 족쇄를 채워놔야 되나 의미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 명명백백한 근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이 고발한 거 보면은 그 빈곤포르라고 했던 그 장경태, 그 다음에 장경태 의원하고 그 다음에 천공이 뭐 그 공간 살펴보러 들어갔다 그거 하고 이거 세 개거든요. 다 김건희 거야. 그러네. 대통령실이 고발하는 건 딱 김건희 겁니다. 윤석열 거는 고발 안 해. 윤석열은 우리가 막 모질이라 그러든지 그 술꾼이라 그러든지 술만 마시면 되거든. 게을러서 지각한다 그러든지 아무 상관 아무 안 상관없어. 하면서 근데 김건희만 건드리면 와 이건 참 희한하죠.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은 또 여의도 한국거래소, 이게 증권거래소죠. 거래소에다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해라라는 당부를 어제 날짜를 했대요. 이상해. 이상하죠? 지금 점점 그 손절 치는 건가요? 싸웠나? 경희 한국거래소에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범을 뿌리 뽑는 데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쩌자는 거죠? 어쩌라고? 양동작전인가요? 자기 마누라는 한 푼도 해먹은 거 없고 주가 조작 한 거고 손해만 봤다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그러게. 그 증거가 나오니까 심지어 고발을 해갖고 법적 조사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기는 주가 조작범을 엄벌해야 된다라고 거래소에다 당부를 했다. 허허 참 사이가 많이 안 좋나? 아니야. 본인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련돼서 이 얘기를 직접 했다라기보다는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 특별히 당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너무 대통령이 뭐 웃기잖아. 특별한 게 한 얘기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한국거래소 얘기는 윤 대통령이 이 주가 조작범 잡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썼다는 거지. 네. 과연 그러면 이게 실제 한 얘기인지 아니면 윤석열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밑에 있는 애들이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 그 자기는 그거 관심도 없어. 뭐 증권 뭐 한국금융위원회 있잖아 업무 보고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도 검사들이 가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런 업무 지시 했다라고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들이 대통령의 의중과 관계없이 이런 얘기를 끼워 넣어버린 게 아닌가. 어차피 윤석열은 말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니까. 그리고 해도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부대변인 보세요. 그 나경원 애정 있다 한마디 때문에 어떤 새끼야 이거 날라갔잖아. 그러니까 이 금융위원회 이 얘기 전달한 놈은 내일 또 잘리는 거예요. 사람 왜 잘렸대요? 모르겠어요. 아니 주가 조작범을 잡으라고 그런 얘기를 전달을 했대. 이게 아니고서는 이 한 사람이 이거를 동시에 하루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대통령실 따로 놀고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따로 놀고 다 따로 놀고 있지 않으면 이런 게 하루에 같은 날짜에 튀어나올 수가 없죠. 아무튼 뭐 잡아 넣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네. 누구를? 예? 아니 뭐 경을 잡아놓나요? 아니 누구든. 아니 이렇게 주가 조작한 사람 잡아 넣어야지. 이렇게 잡아 놓다 맞잖아. 보면 이 고구마 줄기 딸려오듯이 밭 하나가 다 쓸어 올라와야 돼. 그냥. 다 들어가야지 뭐. 사실 다 이 한 묶음이야 지금. 그 밭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 훨씬 크겠죠. 엄청 크겠지.